자, 35번 시작할게.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자라왔다, 몰입된 채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지? 디지털 기술에. 그래서 자, 앞에 거는 현재 완료고 뒤에 거는 그냥 현재 시제로 쓰였어. 그리고 소유하고 있다, 기술적 자질들을. 어떤 자질이냐?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자질. 무슨 힘? 그들의 장치들의 힘을. 완전히 그들의 장치라 함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겠지. 그래서 이제 뭐 애기 때부터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자, 이번부터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하지만 해가지고 부정적인 내용. 비록 그들은 알지만 어떤 앱을 사용할지 혹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할지, 그치,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터넷을 잘 활용한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알지만 그들은 꼭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야. 작동 방식을 터치 스크린 뒤에 있는, 그래서 원리를 모르고 쓰는 이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벗이 있는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주제문. 사람들은 필요하다, 기술적 활용 능력이. 원래 리터러시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건데 여기서 활용 능력이라고 요약을 해놨어. 만약 그들이,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문법인데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니까 한번 나올 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겠지. 자, if절에 쓰이는 B2용법. B2용법 자체가 일단은 독해 많이 안 나오고, 특별히 if절은 더더욱 안 나와. 해석이 뭐뭐 하려면이야. 그래서 만약에 if they are to understand가 아니라 if they understand가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지. 만약 그들이 이해한다면이 돼. 그래서 이해하려면으로 하려면 if they are to understand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기억해야 돼. 만약 그들이 이해하려면, 기계의 역학과 용도를 이해하려면 technological literacy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작동 방식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need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주제문으로 취급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4번, 5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 어떤 마무리냐? 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방식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100년 전에 필요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엔진의 구조를, 옛날 같으면 엔진이었다는 소리야. 그처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원칙들을, 기본 원리들을, 우리의 장치 이면에 있는. 그래서 또 필요하다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줘도 될 것 같아. 이 셋 중에 어디에 블랭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권한을 부여한다. authorize랑 바꿀 수 있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들의 최고의 용도로, 최대한 잘,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리를 알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최대화시키면서 우리의 힘을, 어떤 힘? 성취하고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쓰는 거에서 벗어나서 원리를 알고 있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색깔 키워드로 할게. 다른 색깔 주제문, 그 형광펜. 자, 35분은 여기까지 하고 36번. 오케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뭐뭐 하곤 했다지. used to는 would로도 바꿀 수 있어. would describe, 묘사하곤 했다. 두 개 매우 다른 방법들을, 사고의 다른 방법들을
무슨 방법들이냐? 로고스와 미소스. 마이소스인지 미소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최소한 로고스랑 미소스가 뭔지는 일단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유용한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이 흐를 거야. 최소한 일단은 정의가 먼저 나와야 돼. 로고스는 대략 말하자면 의미한다. refer to. 의미하다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to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얘가 자동사라는 뜻이겠지. 세상을 의미한다.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 경험적, 과학적인 이 로고스, 이성, 논리 뭐 이런 거겠지. 미소스는 의미한다. 세상을. 꿈, 이야기, 상징.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미 느꼈겠지만 현실 세계는 로고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 보자.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 몇몇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높이 샀다. 로고스를. 그리고 깔보았다. 미소스를. 우리도 뭐 그렇게 할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하고 몽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비난하겠지. 논리와 이성 뭐 이거를 맨 앞으로 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들은 결론 내렸다. 이 고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 논리와 이성이 만든다고 우리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와 신화는 다 원시적인 거라고. 현대적인, 원시적인. 이라고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자 이제 뒤에 반전이 있어. 반전이 항상 중요하지. 하지만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36번에 6번이야. 많은 학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해가지고 이 수식이 계속 나오네. 많은 학자들의 동사가 여기 나오는 거야. 포함하면서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를 포함하는 많은 학자들은 본다. 더 복잡한 그림을. 이 complicated 잘 기억해야 돼. complicating 같잖아? 복잡한. ed를 붙여 쓰는 건 얘는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보면 못 풀어. 이건 그냥 외워야 돼. 복잡한 그림을 본다. 어떤 그림이냐? 형용사절이지? 왠지 그림이 사물 같으니까는 which일 것 같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 뒤가 완문이냐 불완문이냐로 결정하는 거지.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냐 장소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미소스랑 로고스가 서로 엮여 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서로 엮여 있는, 상호 의존하는 복잡한 그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포인트. 우리가 미소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과학 그 자체가 제기대명사가 강조로 쓰이는 거야.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의존한다, 이야기에. 즉 이야기에 의존한다는 거는 이야기가 베이스, 리소스가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간, 파운데이션. 생각의 틀과 은유, 이게 다 미소스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형성한다. 과학적 발달을 우리가 해내는, 발견을 우리가 해내는, 그들은 frame the metaphors는 심지어 형성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뒤에 끝까지 하고 나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막 지동설을 찾아내는 어떤 걸 예를 든단 말이야. 혹시 지구가 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시초가 바로 미소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상 같은 거지. 상상.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창의성. 이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9번. 우리의 생각의 틀과 은유가 바뀔 때 change가 자동사로 쓰였어. 세계 그 자체도 변형된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라는 거야. 미소스가 바뀌어야지 로고스가 바뀐다는 거지.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이제 예를 들어가 나온 거야. 여기 for example이 없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지. 포함한다. 뭐뭐 이상의 것을, 단지 과학적 계산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 이상의 것에 해당되는 게 미소스인 거야. 그것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포함한다. 새로운 이야기, 미소스. 뭐에 대한? 지구의 위치에 대한, 우주에서의.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상상, 창의성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미소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6번에서는 이게 intertwined라고 했지만 사실은 7번에 보면 이렇게 의존한다라고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로고스의 근간에 있는 미소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군데 다 체크를 해줄게. 그 다음에 7번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 또 명사지만 명사 뒤지만은 동격절이라는 거. 동격절의 포인트는 항상 위치가 안 된다는 거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완문 불완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지.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 얘가 주어야 압도하게 하는 압도적인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백 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이 뭔가 문학 작품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 읽는 것 혹은 번역하는 것 한 작품을 수업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주 동안. 그래서 이제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막 원서 두꺼운 거 그거 번역해가지고 내용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번역 안 하지. 그 막 쌤은 좀 고지식해가지고 번역하고 앉아 있었는데 결국은 시험 범위를 공부를 다 못해. 다들 그냥 번역서 보고 공부하고 그러지. 아무튼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요거 이제 문법이야. search 다음에 that 넣으면 그래서 search 대신에 so도 원래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건 so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순이 달라. search 혁명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so를 바꾸면 so 명 요렇게 나가거든. 구조가 되게 특이해. so로 바뀌면. 그래서 search냐 so냐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읽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지루하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열기를 외국어로 된 책을 다시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번역서 힘든 거 번역서 아니지. 원서 힘든 거 누구나 알고 있다. 발췌본은 제공한다.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일종의 솔루션. 그래서 번역이 아니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발췌본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일단 발췌본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으니까 다른 색깔로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근데 주제는 이게 아니야.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장점들은 분명하다. 장점 여러 개의 단락을 읽는 것, 다른 작품으로부터 나온 읽는 것이 주어는 제공한다. 다른 작품으로 나온 여러 개의 단락이니까 단락이 바로 발췌본에 해당되거든. 발췌본을 읽는 것은 제공한다.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한다. 교실에서. 그래서 이 컴마 뒤에 소댓 나오면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가지고 있다. 더 큰 기회를, 가능성을. 여기 가능성으로 되어 있지. 찬스 오브 할 때 찬스는 주로 가능성이야. 뭐 할 가능성?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주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이겠지? 취향을 주면서, 최소한 누구의 취향? 작가의 독특한 맛, 그 묘미의 맛, 취향을 맛이라고 하자. 맛을 주면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 발췌문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작가의 그런 특징들을 배울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뒷부분 넘어가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넘어와. on the other hand 해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게 분량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하기 좀 그래. 장단점을 둘 다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끝까지 하고 나서 형용편은 다시 하도록 할게. 반면에 한 학생, 어떤 학생? 오직 노출된 학생, bite-sized chunks, 한입 크기의 조각에만 노출된 학생, 즉 발췌문만 읽었던 학생들은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만족을, 무슨 만족? 전반적인 책의 구성을 아는 만족을, 즉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얘기겠지. 자, 컴마 뒤에 나오는 which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선행사가 book이 아니겠지. 책은 결국은 만족이다. 이상하지? 선행사를 이 만족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만족은 결국 이런 만족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앞문장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the satisfaction을 선행사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 아니면 이제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요거를 이제 외추로 봐도 될 것 같아. 어쨌든 book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책의 구성을 아는 것은 결국은 만족이다. 요거 괜찮네. 요거를 이 단락을 선행사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 구라고 해야 되나? phrase.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은 결국은 만족이다. 어떤 만족?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만족. 관계대명사 생략도 있는 거야. 언제?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언어로. 즉, 우리 한글로 된 책을 읽을 때 만족감을 누릴 수 있잖아. 쉽게. 우리나라 말이니까. 네, 그런 만족을 원서 읽을 때도 사실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발췌문만 읽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게다가니까 역시 발췌문의 단점이겠지. 앞에 거랑 맥락이 같을 테니까. 게다가 연결어 문제 언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고, 몇 가지 문학적 특징들이 있다. 어떤 특징이냐?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는, 뭐로는? 발췌문으로는. 그게 이제 뭔지가 쭉 나와 있어.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뭐라 그럴까? 전개. 여기서 development를 전개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캐릭터가, 등장인물이 초반과 후반에 바뀔 수 있거든? 그걸 여기서 전개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발전, 발달. 근데 그거를 발췌문으로는 알 길이 없지, 당연히. 뭐와 함께? 점진적인 참여와 함께 독자의, 어떤 독자의 참여? 이것이 암시하는 참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with 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or로 1, 2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걸 따로 또 다른 특징으로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참여가 아니고 몰입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독자의 점진적인 몰입과 함께. 그래서 말하는 이것이 이 캐릭터의 전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캐릭터가 전개되어 나갈수록 우리가 더 몰입하잖아. 근데 그거를 발췌문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한 주제의 전개, unfolding도 열림, 펼쳐짐 뭐 이런 거잖아. 얘도 전개라고 돼 있어. 뭘 통한? 대조적인 관점의 병치,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병렬구조 할 때 그 병렬을 통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췌문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5번, 6번이 전체적으로 발췌문이 줄 수 없는 한계점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치면 될 것 같아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장점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다양성 이런 게 이제 주된 장점이 될 수 있어. 단조로움을 피하는 거,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제는 발췌문을 읽는 것의 장점과 단점 둘 중 하나만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 자, 38번 시작할게. 초기 단계에서 현대과학의 과학자들은 자, communicate가 원래 의사소통하다는 자동사인데 their creative ideas라는 목적어가 있는 걸 보니 타동사로 쓰였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타동사일 때는 전달하다요. 과학자들은 전달했다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largely, 주로, 뭐 mainly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지. mostly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어떻게? 책을 출판함으로써 초기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그 뒤에 이제 얘가 쭉 나와 있어. 옛날 책들. 막 뉴턴 막 1700년대인가? 이러한 이 모리우스 오퍼란티 뭐 영은 아닌 것 같아. 작업 방식으로 돼 있고 이런 작업 방식이 책 출판을 얘기하는 걸 거야. 는 보여진다. Not only 버덜소 뉴턴 책, 코페르니쿠스 책, 케플러의 책, 갈릴레오의 책. 예시를 그냥 쭉 나열했을 뿐이고 별 중요한 내용은 없어. 옛날에 초기 과학은 책을 통해서 생각을 전개시켰다. 도래, 등장. 뭐의 등장? 과학적 전기 간행물의 등장, 출현과 함께 그런 transactions, 그런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전기 간행물이겠지? periodical의 예시란 말이야. 과 함께 책은 점점 양보했다. 땅을 여기서 자리라고 해석되어 있지. 기술적 저널 아티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전문 학술지 논문 뭐로서? 주된 형태로서 과학 의사소통의 주된 형태로서.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책에서 전기 간행물로의 변화, 여기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변화가 항상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여기 물론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약간의 양보절에 해당되는 거야.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해가지고 뒤에는 또 하지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일 때 물론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다. 다윈의 이런 책처럼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고. 다음. 자, 내 말 맞지? even so가 바로 하지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즉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결국은 가능하게 되었다. 가진주어네. 뭐가 가능하게 되었냐? 과학자들이 의미상 주어 명성을 얻는 것이,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로 인한 명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뭐 없이도 책 길이에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출간물이라고 해석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책을 출판함 없이도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책 대신에 짧은 논문만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주제. 아까 전에 형광펜 칠한 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연결어 혁명적인 생각, 어떤 가져다준, 사용식 동사지.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준 혁명적인 생각 관련된 특별한 이론과 상대성 이론, 그리고 광전 효과. 이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야.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보다시피 일단 수식어고 분사구문인데 왠지 뭐뭐와 관련되니까 수동을 쓰고 싶지. 이 concern이 시험에 나오면 끝장이야. concern이 타동사로서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잘렸나? 미안.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concerning the special theory,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be concerned with 또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바꾼다면 concerned with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concerning 혹은 concerned with, 이게 된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 둘 다 똑같은 뜻. 능동처럼 보이고 수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뜻. 되게 독특한. 그래서 concern이 이 문법으로 나오면 끝장이야. 잘 외우고 있어야 돼. 변형으로 나올 수 있어. concerned with랑 concerning이랑 같다는 거 기억하자. 아무튼 이 생각은 등장했다. 논문으로. 페이퍼도 논문이고, 좀 전에 article 있었는데, article 어딨지? 페이지였나? article 논문이고, 그래. 이 전기 간행물의 논문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쌤도 이쪽 계열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논문이 실리는 잡지가 있나봐. 그의 지위는 어떤 지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아주 유명한 문법이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의존하지 않았다. 출판해. 한 권의 책의 출판해. 즉 책 말고 논문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주제였어. 논문을 포함한 전기 간행물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 그 다음 39번. 공급 일정. 생소한 소재잖아, 그지? 생소한 소재니까 일단은 다른 색깔로 체크해 줄게. 은 의미한다. 여기 업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 업체의 능력을 의미한다. 무슨 능력이냐? 바꾸는 능력. 그들의 생산율,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했다가 1000개 생산했다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수요를, 즉 수요가 늘면 물건도 많이 만들고 수요가 줄면 반대로 물건을 적게 만드는 게 바로 supply schedule, 공급 일정이래. 그래서 일단은 단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몇몇 업체는 증가시킬 수 있다. increase가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어. 그들의 조업도로 해서 조업도 만드는 생산율을 늘리는 거겠지.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증가된 수요,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아니라 증가된, pp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자, 하지만부터가 항상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스포츠 클럽은 가지고 있다. 고정된 혹은 유연하지 못한 생산 능력을.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좀 이따 예로 드는 게 그거야. 경기 일정. 여기서 말하는 이 스포츠 클럽의 프로덕션은 경기야, 경기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를 더 인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너무 올드하네. 내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축구가 인기가 많아졌어. 그 전까지는 야구가 한 80, 축구가 20, 야구가 90, 축구가 한 10 정도였는데 2002년 이후에는 한 50, 50으로 잠깐 그 정도 인기가 많아진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경기를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에 2탕 뛰고 막 이런 거 못해. 그 얘기 하는 거야. 갑자기 늘릴 수 없다. 그들은 가지고 있다. 스포츠 클럽은 가지고 있다.
알려진 것, 뭐라고 알려진 것? 고정 공급 일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as냐 for이냐인데 as 뒤에는 호칭이 나오고 타이틀, for 뒤에는 업적이 나와. 뭐 뭔가를 해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잘 구분해서 쓰면 돼. 구분 안 되면 그냥 간단하니까 외워도 되고. 자, it's worth ing, 아주 중요한 수고니까 꼭 외워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것이 this is not the case가 이거 따로 쓰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역돼 있어. 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옷, 장비, 회원권, 기념품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 이렇게 3번 문장 때렸다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외가 꽤 많지 않니?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스포츠 클럽이 플렉서블 하지 않다는 거는 픽스드 됐다는 건 딱 하나야. 그 경기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이것뿐이지, 다른 거는 또 플렉서블 하다. 뭐 스포츠와 관련된 물품 이런 거는 또 은근히 플렉서블 하다. 그래서 이게 참 주제가 애매한 게, 그래서 플렉서블 하다는 건지 안 하다는 건지가 되게 애매해. 왜냐하면 뒤에는 또 다시 또 벗으로 넘어가서 또 플렉서블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클럽과 팀들은 오직 경기할 수 있다. 특정한 수의 번만, 일정 횟수만, 이렇게 할게. certain이 일정한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형용사를 쓸 때. 확실한 아냐. 그 시즌 동안에. 그래서 또 이제 플렉서블 하지 않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 하지 않다는 내용은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걸로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 팬과 멤버가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경기장은 그 수익은 잘못 봤어. 수익은 사라진 것이 된다, 영원히. 즉 더 늘릴 수도 없다라는 거야. 더 판매할 수도 없고. 자, 근데 또 8번 9번은 아까 전에 그 의류 같은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랑 또 같은 거야. 예외인 거지, 예외. 그래서 굳이 주제를 정하려면 이게 예외가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스포츠 클럽의 뭐라 그럴까, 스포츠 클럽의 비유연성과 약간의 예외들, 요 정도로 봐줘야 돼. 약간의 예외들을 버리기에는 너무 언급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뭐 예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의류, 뭐 회원권 이런 거 아까 얘기했고, 또 비슷한 게 또 나와. 비록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가능하대. 뭐가 가능하냐? 늘리는 건 가능하다. 고객의 수를, 경기를 보는, 어떻게 늘리냐가 또 구분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좌석 수를 늘리면 된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경기장을 하나 더 짓든지 해야 되거든. 그러면 간이 좌석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글이야.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이제 예시로 나오거든. 고객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나와. 스포츠 제품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 타동사의 수동으로 쓰였어. 제공함으로써 좌석을, 그리고 바꿈으로써 경기장을, 그렇지? 그리고 연장함으로써 경기 시즌을, 혹은 비록 이건 스루구나, 미안. 뭘 통해서?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배급을 통해서.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야.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클럽의 생산품은 한계가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 8, 9번. 그래,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15번. 무시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 예외에 대한 게. 자, 40번을 또 해봅시다.
거리는 믿을 수 있는 지표이다. 관계의 두 사람 사이의. 그래서 일단은 거리가 지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좀 이따 하나 더 할 건데, 거리가 선택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 관계의 어떤 캐릭터를 정할 수 있다는 게 하나 더 나와. 낯선 사람들은 선다. 더 멀리 떨어져서.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 이 두 쓰는 게 포인트지. 그리고 된 뒤에 도치가 일어난 거야. Do acquaintances stan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하려면. 그리고 아는 사람은 서 있다. 친구들보다는 더 멀리. 그리고 친구들은 서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멀리. 그래서 이제 관계에 따른 거리 설정, 첫 문장에 대한 예시, 단순한 글의 흐름이야. 때때로 물론, 아까 물론 나왔지. 이제 물론 연결어는 항상 조심해야 돼. 낚이면 안 돼. 물론이라고 해서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다음에 원래 글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규칙은 위반된다. 때때로. 생각해봐라. 지난번을, 마지막 때를. 어떤 마지막 때? 너가 탔던 20층을 이동했던. 라이드도 역시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타동사로 쓰였어. 20층을 이동했던.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엘리베이터?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PP로 쓰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즉 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승객이 빽빽히 들어찬 경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들었다. 그 상황을 약간 불편하게. A bit. 약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 해결책이 두 번째 이제 주제문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을 때에는 너의 물리적인 공간이 위반된 상태에서 with OC 많이 나오는 구문이야. 그리고 수동일 때는 OC 자리에는 현재 분사나 PP 둘 다 쓸 수 있는데 수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PP를 쓴 거야. 위반될 때에는 너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애썼을지도 모른다. 만들려고. 심리적 공간을. 그 해결책이 심리적 공간이야. 아까 전에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예시가 바로 아이 컨택을 피함으로써 집중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이게 이제 바로 심리적 거리, 심리적 공간. 예시 다른 색깔로. 그래서 이제 글의 정리는 끝났어. 이제는 이제 마음 편하게 구체적인 설명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보면 돼.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거리의 가까움은 못 줄여. 심리적 가까움을 줄이는 거야. 심리적 가까움을 줄이는 게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거겠지. 헷갈리면 안 돼. 하나의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거리를 줄이는 게 아니야. 가까움을 줄임으로써요. 그래서 막 이렇게 distance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보상할 수 있다. 사전에 보상하다로 나오거든. compensate for. 자동사야. for 반드시 필요해. 여기서는 상쇄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문맥상으로는 자연스러워.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원치 않는 가까움을 없앨 수 있다. 괜찮지, 그지? 가까움을 없앤다는 게 뭐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채널에서의 원치 않은 가까움. 이게 이제 물리적 가까움인 거야. 물리적 가까움을 심리적 가까움으로써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둠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다. 물리적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non-verbal channel, another channel 요거를 좀 다른 색깔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 비슷하게도 예시 연결할 때 비슷하게도 나오지, 위에 엘리베이터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예시를 들어 쓰기 전에 비슷하게도 쓰는 거야. 만약 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구랑? 앉혀져 있는, 요것도 중요하지. set 쓰면 틀려. sit은 자동사, seate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통째로 is seated 대신에 sit 쓰는 건 괜찮아. sit 이렇게. 이해를 잘해야 돼. 몇 피트 떨어져서 앉아있는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면 큰 테이블에서. 그래서 뭐 친하든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상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이 정도라고 치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면, 자,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너는 아마도 유지할 것이다, 끊임없는 아이 컨택을. 자, 멀리 앉아 있으니까 non-verbal 채널을 가까이 하는 게 반대로 아까 전이랑 반대야. 약간은 너무 가까워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고, 이건 너무 멀어서 눈을 마주치는 거야. 정반대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반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similarly냐 아니면 in contrast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충분히 in contrast로 나와도 그럴듯하거든. 그럴듯할 때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외우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아이 컨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야. 무언가, 어떤 무언가, 네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하기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 분사구문의 feel 형용사 ing 뭐뭐 하면서 어떠한 기분이 들다 이런 거거든. 하면서. 여기 이제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가 하면서 불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무언가, 바로 아이 컨택. 만약 네가 바로 옆에 서 있다면, 즉 옆에 서 있을 때는 하기 불편한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기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정법이 등장한 거지. 가까이 있었더라면 하기 불편했을 뻔했던 가정법 과거. 보면 볼수록 이 8분 문장은 너무 중요하네. 오케이. 요 밑에 거는 이제 요약문이니까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주제는 쉬워. 쉽고 이제 근데 문법 같은 게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는 잘 체크해 주고, 마지막 41, 42. 잘 싸울 수 있는 것.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오고 있고, 는 not only 보돌소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만든다 해서 이건 아예 해석을 안 하는 게 나아. 만든다 우리를 더 정중하게. 또한 그것은 잘 싸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개발시킨다 우리의 창의적인 근육을. 그래서 이제 not only 보돌소에서 포인트는 항상 뒤에 거지. 잘 싸울 수 있는 거는 창의력을 증가시킨다 가 구조적으로 보면 주제가 될 수 있어. 자,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 한번 뒷내용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고전적인 연구에서 매우, highly는 매우지,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be likely to인데 여기 사이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 more이 있으니까. 자, 이 문장 별표 3개 쳐줄게. be likely to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쨌든 어려워. 시험이 많이 나와. 더 경향이 있다, 더 가능성이 크다,
누구보다? 그들의 기술적으로 유능하지만 덜 창의적인 동료들보다 더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집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집? 많은 마찰이 있는 집. 마찰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good fight에 해당되는 거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지? 똑같은 말이야. 싸움이 많은 집에서 나온 애들이 창의적이게 될 수 있다. 오리지널, 그러니까 creative 대신에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 창의적인. 그들은 종종 자랐다. 집에서 어떤 집? 긴장이 있는 집. 하지만 안전한. 그래서 이제 막 풍비박산 뭐 이런 집은 또 아니야. 심리학자 로버트 알버트가 주목한 것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사람은 창의적이게 예정된 사람은 온다. 가족으로부터 전혀 harmonious 하지 않는 anything but은 never로 바꿀 수 있어. 직역하면 뭐뭐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즉 이건 절대 아닌 이런 거거든. That is never harmonious 라고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안 화목한 거야. 싸움이 많은 거지. 그래서 never harmonious도 friction이나 have a good fight나 다 같은 계열이니까 체크를 해줄게. 이게 paraphras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단어가 바뀌었지만 같은 걸 뜻하는. 그 부모들은 물리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학대를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피하지도 않았다. 갈등을. 또한 역시 그 부정문일 때는 to가 아니라 either이잖아, 그지? to를 쓰면 틀려. aswell은 긍정 부정 다 가능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 tell OC라서 to 부정사 쓴 거야. 보여지라고 하지만 들리지는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대신에 반대로 말하게 한 거겠지. 그들은 부추겼다. 아이들을 맞서 싸우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 의역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라고, 즉 말하라고 했지. 말하라고 부추겼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이렇게 한 거지. 부추긴 거야. 이 아이들은 배웠다. learn 다음에 to 부정사. 자, dish it out은 원래 이제 음식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해주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it은 이제 비판이겠지. 비판을 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법도 배웠다. 병렬 구조야. 비판을 잘 하고 비판을 잘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받는 게,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끝났고 이제 라이트 형제 얘기가 이제 예시로 등장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발생했던 일이다. 라이트 형제들에게. 얘네들이 누구냐? 비행기를 발명했던. 라이트 형제가 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생각을 함께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진짜로 의미했던 바는 명사절 뭐냐? 그들은 함께 싸운다는 뜻이었다. 이 비행기를 발명한 이 창의적인 사람들 많이 싸웠다는 거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논쟁을 가졌다. 어떤 논쟁? 지속되었던. 자동사 수동 없다는 거 기억해야 돼. 단지 여러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주, 여러 달까지 갔던 논쟁. 한 번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달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야. 그들은 그런 끊임없이 싸움을 가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운 건 아니었다. 그들은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지 계속 말싸움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quarreling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웠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네. 즐겼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뭐 뒤에 예시는 좀 가볍다, 그지? 사실 뭐 주제도 가볍긴 했어. 저는 좋아합니다. ing 뭐 하는 것을. to도 가능하겠지. like는 to, ing 둘 다 돼.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올브랑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 위버가 reflect. 자, reflect가 지금 그 회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자동사적인 뜻이 있어. reflect가 반영하다 할 때는 타동사, 깊이 생각하다 할 때는 자동사.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이제 강조구문 별표 쳐줄게. 강조구문은 바로라고 해석하면 돼. 바로 그들의 가장 열정적인 그리고 지속된 논쟁들 중에 하나였다. 뭐인 것은? 이끌었던 것은 그들을 다시 생각하도록, 뭐에 대해서?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결정적인으로 되면 결정적인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했던 건 바로 이런 열정적인 논쟁이었다. 그래서 argument가 싸움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이것도 색칠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절은 이때 구문의 대절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절이야. 어떤 가정? 막았던 가정.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날지 못하도록 하늘을 가로질러. 그래서 이 가정이 사람은 날 수 없어 라는 가정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런 말싸움이었다는 거지. 말싸움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 잘못된 가정을 깰 수 있었다 라는 게 이 마지막 문장의 포인트였어. 마지막 문장 이때 강조 구문이 있으니까 잘 챙겨두고 22년 3월 모의고사는 이걸로 끝. 수고했어.